무슨 과 갈 거냐, 무슨 과 무슨 과 갈 거냐. 맞아. 그거 진짜 제일 많이 물어보고. 보통 사람들은 들어가서 이제 무슨 과를 몇 학년 되면 전공하기 시작해서 하시는 줄 아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의사 면허 따고 인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원과를 레지던트 지원을 하는 거여서 근데 그거 모르시는 친척분들이 이제 뭐 의대 갔다 하면 무슨 과냐. 맞아. 무슨 과냐고 물어보세요. 맞아. 의대생에 관한 편견 같은 거 이런 거 들어본 거 있나요? 공부만 할 것 같고 재미없고 술자리에서도 잘 못 놀 것 같고. 제일 잘 놀지. 술 제일 잘 놀아. 1학년 때 이럴 때는 사실 저희가 좀 편하니까 미팅 같은 것도 막 하고. 많이 나가보셨... 형이랑 많이 나갔죠. 아 그러면? 저희도 나가갖고. 둘이서도 같이 조합해서도 나가고.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못 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공부만 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나중에 친해지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 약간 고민했다고. 이 와중에 홍일점으로서 할 말이 있는데 의대생 여자들은 미팅이 잘 안 들어와요. 오히려 이제 남학생들한테는 많이 열려있다 이런 느낌. 근데 여학생들은 그렇게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모르는 자리에서 의대생님을 바꿨을 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새로운 분이 또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함께 자기소개 시간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남사스러운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게 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 이름을 잘 말을 안 하고 저는 뭐 수학 같은 거 좀 공부하면 저는 공대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의대예요 하면 너무 이게 자랑하는 듯한 그게 있어가지고 의학을 공부해요라고 하면 되지. 그런데 이상하잖아. 그것도 이상하지. 그 무슨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말할 때 이렇게 뜸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아 저는 이제 의사 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약간 되게 남사스러워서 그러는데 확실히 좀 하면 항상 이렇게 보죠. 와 공부 되게 잘하신나 봐요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과 1학년 때 국토대장정 그 고등학생 중학생들 인솔자로 간 적이 있었는데 막 어울려서 놀았거든요. 이제 나중에 끝날 때쯤 돼서야 형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의대 다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대우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 너무하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저는 이제 뭐 꾸미는 거 좋아하고 개성이 있는 편이어서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들끼리 있을 때 말이 나오면 안 믿거나 의대인 줄은 몰랐다. 그리고 막 친척들 만나면은 좀 이렇게 애기들 있잖아요. 의대 삼촌이다, 의대 오빠다 막 이렇게 해요. 맞아. 그러면은 받아칠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받아주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명절에 싫지는 않으시겠네요. 아 그쵸.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공부를 이제 의대는 워낙 다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잘하지 않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저는 늘 좀 잘했던 기대를 받았던 그런 거다 보니까 오히려 어디가 돈을 잘 번대 이러면 저는 거기를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렇게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사실 그분들도 결국엔 본인의 적성에 맞는 과를 고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자기 신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돈보다도 QOL이라 그러잖아요. 일하는 양 대비 돈 버는 양이 중요한 거라서 사실 돈만 보면 몸이 힘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아니 저 이런 편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저희 처음 예과 1학년 입학할 때부터 들었던 말이 돈 잘 벌고 싶으면 이제 의사가 돈 잘 버는 시대 끝났으니까 나가라 이러셨어요. 맞아. 교수님들께서. 근데 그런 명청이 몇 번 있으셨거든요.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이제 개원해서 뭐 자신만의 브랜드나 어떤 이런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분들은 계시는데 교수님들도 병원에 계시는 분들 보면 정말 신념 때문에 존경할 만한. 특히 교수들은 돈을 많이 못 받으니까 교수님들은. 맞아. 오히려 돈보다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어떤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싶어 하는지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 의대생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와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서울대 의대 빼고 다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방대 의대면 공부를 대충 잘했겠지 이런 느낌으로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꽤 많이 정말 잘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곳에 가서 명문대 학교 공대생과 얘기를 하다가 제 점수를 얘기하면 그렇게 잘했다고?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와서. 반대로 순천향 의과대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 빼고 다 갈 수 있었는데? 아 저는 이제 의사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는 의대 중에 제일 높은 곳으로 온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아무튼 전 하고 싶었습니다.
1학년 때는 저희가 이제 타 순천향대학교 학생들과 다 같이 신입생 때 순천향 본 캠퍼스에서 지내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예과 2학년 때랑 본과 1학년 때를 천안병원에서 지내고요. 본과 3학년 때 절반은 부천병원, 절반은 천안병원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본 4 때 다시 서울로 오게 돼서 많이 복잡합니다. 전혀 차이가 크지 않나요? 결국 배우는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그쵸. 뭐 세세한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 외에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의사 국가고시를 목표로 결국은 수업을 하고 다른 의대 이제 친구들 좀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똑같아요 사는 거는. 그리고 맞아, 이제 맞아. 오히려 저희가 좀 힘든 편이에요. 실습 같은 게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배울 점이 되게 많고 일정이 좀 더 다양하게 채워져 있고 되게 힘들고 다양하게 형형각색으로 채워져 있고. 맞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의대에 다니고 있는 그 연애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많이 이해를 서로 해주고 사실 방해가 별로 되기가 힘들어요. 둘 다 스케줄이 이게 시간을 틈을 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 아니고 아예 일단 정해져 있는 스케줄이다 보니까 지난 학기 기준으로 막 길게 못 보면 막 6주도 못 보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방해가 많이 되기가 오히려 힘든 것 같아요. 6점 못 보면 너무 힘들겠다. 근데 오히려 안 싸워 애틋해서 오히려 별로 안 싸우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거의 한 5년 가까이 사귀고 있는데 방해되는 건 못 느꼈고요. 왜냐면은 잘 조절하면은 오히려 그 힘든 의대 생활에 약간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지금 타의대 다니는 남자친구 만나고 있는데 이제 두 분에 비하면 너무 얼마 안 돼서 지금은 행복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 클립 정도만 조금 봤었는데 교수와 레지던트의 로맨스가 조금 이해가 그건 정말 논란이잖아 우리 사이에서도. 또 있잖아. 우리 있었잖아. 그치 있긴 있어요. 있는데 진짜 있어요. 네. 저는 되게 좋아해서 원, 투 다 봤는데 느끼는 점이 스리생이 사실 사랑받은 이유가 다른 의학 드라마와 다르게 개개인의 스토리가 다 있고 되게 현실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다루잖아요. 또 환자와 의사, 또 의사끼리의 라뽀나 이런 것도 다루고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랑받은 것 같은데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건 맞는데 솔직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드라마다 보니까 조금 더 동화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는 매우 바쁘고 정말 모두가 현실에 약간 찌들어 있는 그 느낌이 어쩔 수 없이 있고 대학병원 교수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드라마 보이는 것보다 정말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그게 제일 다르고 나머지는 되게 공감도 많이 하면서 봤었어요. 저는. 밴드 씬 많이 나오잖아. 밴드. 나 음악 너무 좋아해. 저는 좀 생각했던 게 저 정도 젊으신 분들이면 절대 시간을 같이 맞출 수가 없거든요. 맞아. 젊으신 분들일수록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아마 절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을 텐데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지 않아?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 그럴 시간 없어요. 그 화장이 이렇게 잘 돼 있을 리가 없어. 항상 화장 잘 돼 있잖아. 시즌 1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레지던트 선생님께서 질문하실 때 PK분들이 보통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알아오겠습니다. 네, 그런 건 맞는데 PT 촬영이 뭐야 이랬는데 페트병이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것도 모르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어서 드라마에서는 좀 더 많이 귀엽게 그리시고 실제로는 저희도 매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피자 피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응급의학과도 실습을 들거든요. 기도가 실제로 막혀서 응급의학과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시경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석션하는 기계 같은 걸로 직접 다 뽑아내시거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폐 기관 안에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맞아. 네, 그럼 그거를 밥알 하나까지 다 빼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피자랑 피클 때문에도 아마 위험할 수 있겠다. 네, 그럴 거. 배변 물 안 내려서 사망하셨다 했는데 세균이 이제 공주에 만약에 그 안에 이제 그 세균이 그게 MRSA가 막 이렇게 근데
그렇죠.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거는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블리딩을 그러니까 아니면 컴프레션으로 쇼크가 한번더 올 수 있는 쇼크가 거고. 한 번 더 올 수 있고. 그리고 뭐 끌다가 오히려 이렇게 배 안에 파열 될수 있고. 더 복막 파열이나 이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들었다 해도 만약에 안에 출혈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거 무게 때문에 컴프레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딱 들면 그 무게가 없어지니까 그 안에 출혈이 그렇지. 정말 맞아. 난리가 나는. 수술에서도 오히려 출혈이 오히려 나서 또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약간 그렇게 괜히 건드려가지고 더 안 좋아질 수 잘 모르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되지. 폐혈증. 그거는 그러니까 바로는 안 되겠지만 형 말대로 폐혈증 아, 돼가지고 여기를 이제 통해서 괜히 가는 데는 전파돼서 충분히 이제 가능하지. 그건 맞아. 진짜 가능하지. 맞아요. 고혈압, 이제- 그 스트레스성 고혈압 이런 거 갑자기 그 아니, 그냥 쇼크 올 수도 있고 자살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잖아. 스위사이드.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자살할 수도 있지. 자살이건 아니면 놀래가지고 네, 그랬을 수도 한테 있고. 왔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뇌 안에 만약에 애뉴리즘 있었는데 갑자기 그 스트레스 과하게 받아서 애뉴리즘 터져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근데 자살이 제일 가능성이 높죠. 또 너무 감성이입한 거 아니야? 게임 하지 말아야겠다는 거. 아, 하지 마. 줄이고 있습니다. 뭐 뱀한테 울렸을 수도 있고. 아, 뱀한테. 뱀한테 물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절벽에 있는 위험한 걸 이러다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여자친구가 좋아하겠다고 절벽에서 따다가 이제 아이쿠. 근데 아무튼 뭔가 아니, 동물 그 주변에 또 물리는- 뭐가 묻어 있을지 모르잖아. 맞아. 어, 사실 어. 똥만 묻어 있어도 어. 잘못 점막 만지고 이러면 감염되면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거라 사실 자기 면역 상태에 따라서 이거 되지 않는 일. 그것도 맞아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차가운 거 먹어서 생기는 작은 거 먹었을 때 머리 아플 때처럼 그 혈관 질환 중에 차가운 걸 먹었을 때 통증이 악화되는 질환도 있어요. 뇌혈관이 원래 약했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또 관련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럼 답이 없잖아 지금. 변기라니까. 아 변기. 변기가 나오네. 근데 변기가 오히려 있을 수도 있어. 난 변기 아니면 네잎클로버. 나는 변기. 네잎클로버. 5번 게임 캐릭터가 죽지 않았잖아. 계정 삭제도 아닌데 아, 그 정도는 아니다. 부정맥과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고 오. 그 치즈 돌연사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너무 그 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전문성이 없어 보이냐? 맞아요, 알고 있었어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교수님들 보고 계셔. 병원에 있으면 이런 사례로도 영아 급사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기가 갑자기 죽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 이유로 되게 죽어요. 그냥 뒤집으면 안 돼. 맞아. 웬만하면 위로 자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조금만 알아도 정말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 되게 많은데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일반적인 항생제로는 죽지 않는 균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건강한 사람한테도 그렇고 환자한테 일단 감염이 돼버리면은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잘못하면 환자 건강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사소한 손 씻기, 뭐 예를 들어 알코올 젤로 손을 씻는다던가 감염된 환자가 있을 때 뭐 가운을 입고 들어간다거나 하는 그런 사소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살집이 너무 있으신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일단 이 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배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만 엄청 오래 걸리고 그리고 기구도 훨씬 더 큰 걸 쓰거나 출혈의 위험이 더 큰 걸 써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위험성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체중 조절도 좀 어느 정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오히려 뻔하게 많이 듣는 얘기지만 짠 거, 단 거, 매운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운동 꼭 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게 병원에 있다 보면 저희가 맨날 보는 게 기저질환이거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근데 이게 모든 병의 예후와 경과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서 저도 그냥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께 조심하고 건강검진도 계속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시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주 받아야 된다. 이런 걸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술, 담배 안 하는 거? 맞아.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영아 돌연사 증후군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담배를 펴도 애가 갑자기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 어른한테 있어서는 별거 아닌 습관이긴 하지만 본인의 건강에도 그렇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약간 흡연에 대해서는 약간 경각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사들?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정신건강의학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기질이 좀 생각이 많고 예민하고 그런 면들이 있었어요. 예민해서 전 오히려 남의 감정을 잘 타니까 저랑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또 교수님께서 예민해야 되는 과라고 사실 너무 둔하면 못 알아보고 눈치 못 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저 자신을 잘 컨트롤하면서 하면 잘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해서 저는 처음에 의대로 온 게 성격 자체가 좀 오지랖이 넓고 주변 사람 챙기는 것도 좀 좋아하고 참견하는 것도 좀 좋아하고 약간 이런데 의사라는 게 오지랖을 부리면서 돈을 받는 직업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나중에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해외 봉사를 좀 주기적으로 나가는 거를 좀 하고 싶은데 조금의 그 도와드리는 게 되게 많은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 과는 저는 이제 사실 정확히 딱 하나를 정하지 못했고 그냥 수술을 좀 막연하게 해보고 싶다. 왜냐면 환자분들이 가장 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든요. 수술을 하고 나면. 예를 들면 신경외과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이 터졌는데 의식이 없으신데 완전히 의식이 회복되신다거나 뭔가 그런 확 바뀌는 게 되게 좋아서 그 과를 좀 선택하고 싶습니다. 수술은 일단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비수술과를 일단 생각을 했는데 신경과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뇌졸중 환자 그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뇌졸중 환자분들이 굉장히 중증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조금씩 회복이 돼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치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뭔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과도 생각을 해봤고 환자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저희 보이면 의사가 아니지만 맞아. 어리숙한 것 같은데 하지만 가운 입고 있는 학생분들 보시면 그래도 저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이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